이게 조금 긴장감 있게 하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내기를 하면 어떨까? 뭐가 맛있나요, 대구는? 뭐 전통적으로 뭐 다들 아시는 막창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구 맛집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뭉치기랑 뭐 무슨 머리였죠? 오드레기. 오드레기? 예. 오드레기도 맛있더라고요. 오드레기가 이게 대동맥이거든요. 대동맥이요? 예. 아, 근데 왜 양지머리라고 써있어요? 네? 양지머리라고 하시던데 잘못 알고 계신 건가? 그 주인분이? 아 그게 아마 그 네. 축산 쪽에 뭐냐 알이랑 그 수위 쪽이랑 수위하기 다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오드레기가 이제 대동맥을 이렇게 다각각 해가지고 네. 안에 쫄깃쫄깃하게 네. 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뭉티기는 수의학적으로 어떤 부위에? 네?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그거랑 또 유명한 게 회무침도 회무침 뭐 회무침 무침에 골목이 있으니까 네. 아, 무침에. 여기- 여기서 가깝나요? 사실은 대구 하면 제일 유명한 건 납작만두죠. 납작만두요. 예. 뭐 납작만두도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그죠. 요즘에는 퓨전으로 많이 나오죠. 찜닭에도 넣고. 아 그래요? 예. 뭘 먹어요? 아까 양적도 비싼 걸로. 네네. 뭐가 소고기 있죠? 뭐 이런 거요. 소고기 괜찮으세요? 네네. 뭐 소고기 제가 이렇게 걸면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냥 막창으로 할까요 그러면? 네? 막창? 막창으로 할까요? 막창도 싸진 않습니다. 중성화를 너무 일찍 하면 요도가 짧아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좀 질문해 주셨어요. 아마 수컷에 해당이 되는 이제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 강아지 수컷의 이제 음경에는 뼈가 있거든요. 음경골이라고 하는 그 뼈가 있는데 어느 정도 그 성장이 완료가 돼야 이제 그 뼈가 정상적인 길이로 자라고 그만큼 요도도 길어지게 되고 커지게 되거든요. 근데 뭐 너무 일찍 시키게 되면 뭐 너무 일찍이라는 거는 성성숙이 되기 전, 그러니까 생식기가 발달하기 전에 뭐 한 3개월 뭐 이전에 뭐 이렇게 시키게 되면 네. 미처 그 요도 끝이 성장하기 전에 그 중성화 수술이 돼버리니까 결국 그 나중에 성장했을 때 요도의 결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이제 막혀가지고 요도 폐색이나 뭐 이런 질환을 유발하기가 좀 쉬워지죠. 그러니까 좁으니까 돌 같은 게 못 나오고 막히고 예, 이런 그러니까 게 뭐 방광결석이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방광에만 있는 건 아니고 신장에서 결석이 생겨서 방광으로 흘러내려와서 요도로 빠져나가기도 하거든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작은 결석이라면은 운 좋으면은 그냥 오줌 눌 때 덜컥 빠져나가서 그냥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때 이제 요도를 막게 되는 거죠, 운이 없으면. 근데 뭐 결국 확률 게임이라서 일찍 수술한다고 무조건 요도결석이 생긴다는 아니고 요도결석이 생길 확률이 요도가 충분히 성장했는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막창이요. 가까우게 신고해 주세요. 한 10만 원 이상, 아니 20만 원 정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 촬영팀 분까지 6명이니까 네. 꽤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신중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월급쟁이이기 때문에 와이프랑 연습을 좀 했거든요. 아까보다 예민해 주셨네요. 요거는 저도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병원별, 성별, 몸무게별, 중성화 금액이 좀 다른 이유가 궁금하시다고 이렇게 적어주셨거든요. 사실 제일 궁금한 면이 아닐까 생각도 되고요. 네네. 사실 절대 광고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뭐 당연히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적당한 이제 정당한 금액을 받고 제공을 하는 것이고 보호자분들은 결정을 해서 선택을 하시는 건데 네. 수가가 자율화가 됐잖아요. 이미 90년대부터 해서 자율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병원마다 다 다릅니다, 수가가. 그래서 뭐 비싸냐고 그냥 약간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는 이건데 여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뭐 중성화 수술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수술을 네.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마취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가 일단 결정이 돼야 되고요. 아, 마취도 이게 여러 종류가 있나요? 네, 크게 나누면은 네. 가스 마취하고 네. 그다음에 주사 마취, 약물 마취가 있거든요. 뭐 과거에는 약물 네. 마취를 많이 했었고 네. 제가 이제 병원 개원한 한 6, 7년 정도 전부터는 호흡 마취가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아마 거의 대부분의 병원이 호흡 마취를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에 따라 당연히 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 마취 전에 검사를 할 때도 뭐 검사를 생략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비용에 네. 따라서 뭐 일부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인 건강검진을 할 수도 있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만큼의 차이가 결국 아, 발생하는 그럼 마취를 하는 거에 있어서 위험도 테스트나 이런 검사를 하는 거가 종류가 많냐 적냐 이거에 따라서 또 비용이 좀 차이가 그렇죠. 거기서 네. 좀 발생을 그리고 하는 거네요.
보통 이제 전화로 그냥 문의를 했을 때 뭐 대략 얼마부터 얼마까지 비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대략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진료를 보러 가셔야 정확하게 아마 금액 산정이 될 텐데 이제 몸무게마다 이제 가격이 달라지는 거는 마취에 약이 많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달라지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품종 자체가 뭐 소형에서 중형, 뭐 중형에서 대형으로 가면 그 수술 크게 이제 큰 범위 내에서의 수술 기법은 다 동일하지만 네네. 세부적인 그런 그 뭐 지혈이나 뭐 수술 크기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네. 당연히 비용 차이는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같은 수술을 하더라도 전연차 수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랑 뭐 고년차 수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는 당연히 숙련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도 비용이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워낙 그 정보가 다 오픈돼 있고 다들 이제 스마트 컨슈머들이시기 때문에 네. 적절하게 이제 보호자분께서 이제 그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정도를 좀 잘 조절해야겠네요. 예. 근데 네. 뭐 절대적인 것은 뭐 검사하는데 그 항목을 늘리면 늘릴수록 더 안전한 건 사실이거든요. 정보를 많이 얻을수록 저희가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네. 그럼 성별로 좀 다른 거는 그런 수술의 크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방법이 완전 다르죠. 뭐 잠복고환이 아닌 복강내 잠복고환이 아닌 경우에는 수컷 같은 경우는 피하 절개만으로 수술을 끝낼 수 있는데 이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개복 수술을 해야만 하고 뭐 당연히 그거에 따른 숙련도나 뭐 위험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수술의 효과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일반적으로 남자아이가 좀 비용이 좀 낮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남자아이들도 뭐 복강에 잠복고환이 있다. 네. 이렇게 되면 뭐 여자아이들이랑 그 수술 비용이 비슷하게 되죠. 너무 빨리 끝나는데요? 밥 플러스 이제 커피. 이렇게 밥 플러스 늪에 커피로. 빠지는 거 같은데. 네, 디저트 빵입니다. 제가 수전증이 있어가지고. 질문이 많이 있거든요. 중성화 후에 마취 때문인지 야옹이가 비틀거리고 심하게 정신을 못 차렸던 경험이 있어요. 마취 주사를 놓을 때 체중에 맞게 놓는 것 같은데 마취 주사를 넣을 때 약을 적게 넣어야 무리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마취 주사에 취약한 성향이 있는 건가요? 그 이후 다른 마취 주사 맞은 후에도 똑같은 증상이 있었다고 하시거든요. 네. 일단 뭐 약을 투여했다라고 이제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주사 마취 방법으로 수술을 하셨던 것 같고 주사 마취와 호흡 마취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네. 몸무게에 맞춰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체표면적에 맞춰서 약물을 투여를 하는데 네. 뭐 당연히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이 있죠. 뭐 몇 킬로에 얼마를 투여하는 게 적당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혹은 그 정도 이상의 이제 마취 진통 효과를 가집니다.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수의사 선생님들이 다 마취를 하시는데 아이들마다 당연히 그 마취약에 대해서 감수성이 다를 수밖에 없죠. 하면 적게 넣으면 무리가 덜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충분한 마취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이제 마취되기 전에 각성이 먼저 돼버립니다. 그래서 마취가 오히려 마취 중에 과흥분으로 막 애가 케이지 안에서 막 날뛰고 막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요. 좀 예를 들자면 술도 결국 마취제거든요. 네. 많이 마시면 결국에는 마취가 되는 그렇죠. 건데 마취가 잘 마취되기 되죠. 전에 네. 그 기분 좋은 거를 가지고 이제 술로 이제 이용을 하는 건데 술만 마시면 조금 이렇게 네. 기억을 잃고는 막 난폭해지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경우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좀 비교가 이제 확실치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럼 약을 적게 맞으면 오히려 조금 흥분되고 약간 그렇게 업셋될 수 그렇게 있는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주사 마취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사 마취와 호흡 마취, 가스 마취가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건데 네. 가스 마취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각성 후유증이 좀 짧은 편이죠. 아무래도 몸에다가 약물을 주입하는 거랑 폐로 바로 그냥 약물을 교환해서 호흡으로 내보내는 거랑은 좀 유지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혈액이 좀 남아 있는 거랑 또 이 폐에서 호흡으로 나가는 거랑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호흡 마취를 안전한 마취라고 권해드리는 이유가 주사 마취 같은 경우는 약물이 몸에 들어가면 빠져나오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뭐 그 마취가 되는 시간만큼 결국에는 마취가 유지가 되는 건데 뭐 만에 하나 그런 약물에 쇼크가 있거나 그런 과민 반응이 있어가지고 빨리 이걸 몸에서 빼내야 되는 상황이면 좀 어렵죠. 네, 다음 거 올려주시면. 아, 이거 떨리네요. 네. 이 밸런스를 잘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
아이들이 이제 중성화를 안 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중성화를 오히려 하고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 걸로 인해 스트레스가 더 생기지 않냐는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수술로서 오히려 얘가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례에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전가요 또? 네. 이거를 저는 이거 잘하면 수술도 잘 하지 않을까요? 되게 섬세한. 저희가 이제 그 개고양이를 위주로 수술을 하지만 네. 병원에 이제 토끼랑 네. 고슴도치도 수술을 하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이제 네. 뭐 지금 뭐 중성화 수술 관련된 얘기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뭐 토끼랑 고슴도치도 자궁축농증이 있습니다. 아, 그럼 걔네도 중성화를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처럼 루틴하게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특수동물을 수술하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뭐 불과 어제도 제가 고슴도치 자궁축농증 아이를 수술을 했는데 네. 걔는 진짜로 죽을 각오를 하고 했거든요. 네. 어차피 수술을 못하면 어차피 사망을 하니까 아. 보호자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죽어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이제 그 보호자분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잘 잘 회복돼서 됐어요. 이제 아. 퇴원을 했거든요. 근데 특수동물 같은 경우는 축농증도 축농증이지만 자궁에 종양이 잘 생깁니다. 자궁 내막에. 아. 그래서 그 친구도 실제로 종양이 크게 생겨서 거기에서 이제 산출물이 발생해서 네. 자궁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작은 그 개체잖아요. 토끼는 뭐 몸무게 그래봤자 1kg 안 되는 아이들도 있고 뭐 좀 큰 애들은 뭐 한 1.5kg에서 2kg 정도 되고 네. 고슴도치는 한 500g, 500g 정도 500g, 될 700g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수술하는 게 엄청 작죠. 네. 엄청 작은데 뭐 깨알 어필을 또. 예. 어필이 돼버렸네. 그냥 얘기 나온 김에 특수동물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그렇게 중성화 해주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수동물은 개, 고양이보다 더 관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기대 수명 자체가 평균 수명 자체가 짧아요. 고슴도치 같은 경우는 뭐 평균 수명이 한 5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판단하고 병원 가야지 하는 사이에 이미 진행이 너무 많이 돼서 뭐 중간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특수동물들일수록 더더욱 중성화 수술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뭐 못하는 게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실 수 있으면은 뭐 해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특수동물도 암컷의 경우에 유선 종양이나 자궁축농증이 똑같이 올 확률이 높아요. 일단 제가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특수동물은 그 개고양이만큼 충분한 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 정확하게 막 정밀한 그런 레퍼런스들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경험에 의한 그런 학문이 되는데 유선 종양은 제가 토끼 경우에 딱 한 번 봤고요. 이제 고슴도치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잠복 고환이나 아니면 고환 종양 이런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가벼운 애들이 있거든요. 일부러 앞에다가 빼놓으신 것 같아요. 유리하게 가벼운 끌 거를. 것 같아요. 이렇게 애매할 때는 여기다 올리면 돼요. 중성화 성장 호르몬의 상관관계가 있냐? 예. 그 일단 큰 대형견들의 경우에는 성장 완료되기 전에 중성화를 하면은 좀 성장에 문제가 생겨서 팔다리가 좀 이제 휘게 자란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이제 권장하는 시기 뭐 남자애들 뭐 한 5, 6개월, 여자애들 뭐 한 6에서 8개월 뭐 이 정도로 시킨다면은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좀 빨리 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요도가 성장되는 게 이제 중성화 수술로서 이제 끊어지는 뭐 그런 정도가 되는데 이제 강아지들의 성장판이 닫히는 게 소형견들 기준으로 뭐 한 살 전후가 되거든요. 뭐 보통 길이 성장이 완료되는 시점은 한 6개월, 7개월 전후가 되거든요. 보통 그 정도의 수술을 한다면은 성장에는 전혀 문제는 없을 거예요. 중성화 후에 호르몬 문제로 나이가 들면 뭐 부신에 문제가 생기거나 에디슨 증후군 등의 호르몬 계열 질병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래도 그것도 제가 사전 질문할 때 봤었는데 네. 뭐 제가 깊이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제 호르몬도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제가 된다 아닌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제가 아는 한은 적어도 부신에 관련된 문제는 중성화 수술이랑 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에디슨 증후군은 뭐예요? 그게 결국엔 또 부신의 문제거든요. 부신의 에디슨은 이제 부신 기능이 이제 떨어지는 것이고
그 쿠싱이라고 하는 거는 부신 기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과하게. 에디슨 증후군은 뭐 유전적으로 종종 생기는 굉장히 희귀한 질병이고 뭐 진단 자체가 그 다른 질병과 혼동될 수 있어서 놓칠 수도 있는 질환이라서 이제 항상 주의 깊게 보는데 중성화 수술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려주시면. 아, 전가요? 아, 벌써 이렇게 잠깐만요. 와. 여기 자리 옮기셔서 아, 놔주셔도 돼요. 여기 건드시면 큰일 나서 그 조그마한 충격에도 제가 게임을 좀 잘하는 편이라서 요즘은 성장기가 끝나고 1년 이상 되고 나서 중성화를 하는 게 트렌드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트렌드라고 하다기보다는 그 이제 계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뭐 너무 일찍 혹은 이제 성성숙 이전에 중성화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하나씩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뭐 아직까지도 이제 공식적인 그런 레퍼런스 상에서는 이제 성성숙 이전에 수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지만 뭐 일부 논문이나 이런 데서는 그 이후에 하는 거를 권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견이 다 다르듯이 이 논문이 나왔다고 해서 이것만이 정답이다도 아니고 맹신하면 안 예, 되겠네요. 그 지금 뭐 레퍼런스가 후에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제 보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공신력이 있는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뭐 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이제 그 담당 수의사 선생님이랑 그 보호자분이랑 충분히 이런 거에 대해서 상의를 한 후에 결정을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미국의 동물병원 협회에서 권하는 가이드라인은 덩치에 따라서 성견의 체중에 따라서 뭐 대형견들의 중성화 시기 그리고 중소형견들의 중성화 시기를 조금 다르게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었던 근거에 이제 그 중성화 수술 시기가 틀린 게 아니고요. 그 시기에 하면은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고 이 시기를 피해서 한번 지나서 하면은 대신에 중성화 수술을 일찍 함으로써 피할 수 있었던 질병들의 발생률은 좀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더 무겁고 어느 게 더 가볍고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고요. 뭐 가장 시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자리를 옮기시는 게 이게 이렇게 어렵네. 그럼 저희가 좀 이따가 네. 대구 막창하고 디저트를 네. 잘 얻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PPL인가요?